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스톱의 초정밀 정치해부쇼 닭간다. 오늘 화요일 경민정의 닭간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침에 추우면 어떡하나 막 걱정을 했는데 어제보다 그래도 해가 좀 쨍쨍하고 조금은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 출근길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깔 내용들이 다 너무 많아요. 재밌는 그리고 굉장히 분노로 살 만한 여러 가지 정치 이슈들을 고수 세 분을 모시고 한번 완벽하게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특별한 세 분 소개해 드릴게요. 김동환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 이렇게 또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우리 김동환 예.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환영합니다. 이제 또 오랜만에 뵙고요. 사실 예전에 몇 개월 전에 네.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때도 되게 신선한 토크였다라는 어. 생각을 하고 예. 벼르고 어. 진짜 준비 잘해서 다음에 나가야겠다. 네. 라는 각오를 내심 예.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어요. 예, 올해 해오셨는데 오늘 이슈가 반갑지만은 않네요. 썩 되게 잘해드리고 싶은데 예. 다른 고수님들이 어떠실지 예. 오늘 이슈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요, 전혀 반갑지 않고요. 어떻게 화살이 민주당으로 날라오는데 너무 반갑지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이거 어떻게 지금 해야 되나. 예. 굉장히 난처하지만 그래도 또 잘 방어하고 또 헤쳐 나가야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살이 민주당으로 날아오고 있는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오늘도 완벽하게 양쪽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데 지금 해외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이 어려웠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또 새로운 분하고 같이 한 번씩 해보고 하는 것도 좋겠죠. 이동학 최고가 올 때마다 진땀을 한창 빼고 가가지고 제가 예, 화면만 좋습니다. 봐도 막 땀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착한 사람이 어쩔 줄 잘한다, 몰라가지고 예. 잘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니 해외 일정 마치고 오면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부터는 저를 보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훨씬 낫네. 예. 오늘 한번 제대로 까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그래서 혹시 세 분 중에 어제 뭐 술 한잔 하신 분 계십니까? 많이는 안 마셨는데 네. 좀 술은 했습니다. 어. 요즘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네. 연말 일정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12월 되니까 두 분도 역시 좀 술자리도 많이 있으시죠? 아니요, 저는 굉장히 요새 긴장되는 사건과 일들이 많이 있기 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진짜 이럴 거예요? 이거 그렇게 방송 가져갈 거야? 아니 장경태 효과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야, 세네요. 잘하네. 동환 형 잘하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12월에 특별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름하여 레디 큐. 큐. 아, 레디 좋아요. 큐. 예. 자, 여러분 맛있는 숙취 해소 드링크, 숙취 해소 원료 커큐민이 함유되어 있는 커큐민이 강황. 예. 강황 가루죠? 색깔부터 이렇게 센 노란. 예, 센 노랍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까기도 너무 쉬워요. 다 깐다. 다 깔고 있어 밑까지. 이렇게. 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이게 저희가 오, 여의도 노랗다. 너머 TV 채널 안에 쇼핑몰 여의도몰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화요일 이 시간부터 어제까지는 찐빵 팔다가 오늘부터 레디큐를 받겠습니다. 자,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필수품이에요. 숙취해소제 커큐민 함량 2배로 음주 전에 한 병이면 다음날 아침이 상쾌하다고 합니다. 좋네. 상콤달콤 호불호 없는 망고맛까지 칼로리를 최대로 낮춰 건강을 챙겼는데 자 120ml 10병 한 박스가 24,900원 24,900원에 무료 배송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드시면은 장경태 의원처럼 그렇게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기 뭐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딴 거보다 잘한다. 그냥 제가 볼 때- 맛있어요. 아 그래요? 다른 거보다 한 맛있다. 박스 먹고 맛있어요? 들어갔으면 맛있다. 괜찮았을 텐데. 예. 취해서 갔다는 얘기가 예, 그렇게 저는 잘 좀 모르기 많이 때문에.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허벅지를 짚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정도가 될 것 같으면은 요거를 숙취 전후로 한 병씩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업데이트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잘하네. 방송 못 하겠어요, 매니저님.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말이야. 콩짝이 티키타카가 안 되잖아요. 바꿔주세요, 그냥. 좋아, 예. 좋아.
자, 인터넷 주문이 힘드신 분들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1551-5280, 1551-5280번 여의도몰로 전화하시면은 아주 친절한 상담원께서 상담을 통해서 배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정치 해부쇼 우리 세 분의 큐 사인으로 시작하죠. 자, 다 같이 레디 큐 시작. 아 레디 큐. 이 어린이집이에요? 레디 야! 이 레디 레디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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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촌스러운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 한번 빡 어떻게 해야 돼요? 박아야지. 아 이렇게 사랑해요. 레디 큐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아 갑자기 이덕화 선생님이 트라이 광고였나요 그때? 아, 트라이, 레이? 트라이. 그 병을 팍 치죠. 야 예. 소옷 광고 그렇게 했었는데. 같은 또래군요, 다들. 옛날 광고를 모르는 세대였으면 예. 좋겠습니다. 뭐 밀키스, 안바사 다 생각나는데 지금. 아 좋아요. 본격적인 정치 해부쇼 닭간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이거 오늘 참 민주당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 통일교 이은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금전을 받은 사람은 전 현직 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라서 굉장한 파문이 일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는 혹시 이 사람이 지방선거 유력 출마 예정자라서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김건희 특검이 편파 수사 의혹을 하고 있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까주시죠. 별로 당혹스럽지 않아요. 아, 이게요? 왜 당혹스럽다라고 그렇게 추단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법리상 문제가 있고 나중에 수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도 그간 해온 말들이 있기 때문에 언행 일치하면 돼요. 적법하게 절차 밟아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고요. 저는 이 사건의 기본적인 설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좀 들겠습니다. 통일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교 일치를 향한 노력이 엄청났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래서 정교 일치를 위한 화살을 관역판에 한 2개 쐈는데 국민의힘 쪽에는 10점 만점에 10점짜리 관역에 그냥 들어맞은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아직 객관적인 형태로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 봤을 때 한 1점 정도 맞지 않았나, 뭐 더 들어가면 한 2점 정도 맞았을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 정도로 봤을 때 특검의 입장이 있는 걸 다 확인을 했지만 당은 당의 입장대로 언행 일치해야 된다, 확실하게 처리해야 된다, 처리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그것이 이제 윤리감찰단이 됐건 어떠한 다른 루트와 이것 됐건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 보여야 된다, 이런 원칙과 이런 것들을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김동완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특검에서 수사하지 않은 게 뭐 그럴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보시나요? 일단은 특검에 저희가 내부의 뭐 수사 과정이라든가 그 안에 조서라든가 뭐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이런 게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 번호도 지금 그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 특검법에 규정된 사항 이상을 과연 특검이 수사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표는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지 수사에 대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 대상의 범위에 그것이 있다 한들 거기에 대한 한정도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김건희 일가, 윤석열 부부 일가의 범죄에 한정한다는 것을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것에 따른 기본적인 원칙을 내부적으로도 만장일치로 확인을 했다. 현재는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검법상 특검의 해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기관에 뭐 이관화를 한다든가라는 후속 절차를 지금 좀 예고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재는 절차상 제도상 각각의 할 역할들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님, 이게 사건 번호 부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돼 있죠. 예. 사건 번호가 돼 있고 그 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네. 진술 조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고서 이제 외눈박이처럼 모른 척한 거죠. 근데 너무나 이제 노골적이고, 이 윤모 씨라는 윤영호 본부장이 2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8월달에 검찰 면담에서 특검 면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친했다. 가까웠다. 그래서 현 정부의 장학금 내분에게 어프로치했다. 그리고 이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 이게 이제 경배했다는 거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 4천만 원 받고 1,000만 원짜리 시계 받고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3천만 원 정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며칠 전에 있었던 법정에서 한 얘기고, 아니 이게 법정에서 한 얘기고요. 그리고 특검 면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을 지원했다. 예. 요 얘기고, 그 다음에 15명에게 후원, 쪼개기 후원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안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통일교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 국민의힘에처럼 뭔가 후원을 받았느냐, 뭔가 왔다 갔다 한 게 있느냐 이거고, 두 번째는 특검이 사실상 그 검찰 수사는 인지 수사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특검이 이례적으로 인지 수사 할 수 있게끔 특검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하고 별건이라고 할 수 있는 네. IMS 모빌리티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를 했고, 네. 그다음에 삼부토건도 그렇고, 엄밀히 말하면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랑 관련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별건 수사를 계속 해왔는데 민주당 관련된 것들은 이거는 사실상 저기 면담 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정에서 윤 본부장이 얘기를 한 거고, 내일 이제 결심 공판이 있는데 내일도 좀 뭔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에는 꼬리표가 없잖아요. 돈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간동은 합법적이고 뭐 국민의힘 쪽은 온 돈은 다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특검의 태생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애초부터 시작할 때 민주당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한쪽으로 쏠렸다고 하는데,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고,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려졌는데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 뒤늦게 이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뭐 특검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사는 공정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 게 또 중요한데, 전혀 공정하지 않고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예. 측면에서 이 문제는 그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특검에 대해도 굉장히 타결일 거고, 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종교재단 해산시켜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흐름에서 얘기를 한 건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민주당과의 어떤 커넥션을 알고 입막음을 위해서 겁박을 한 건지, 아니면 보고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국민의힘과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통일교를 손보고자 한 건지,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차차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기인 총장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조금 더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과의 통일교 연루 연관설이 제기가 됐을 때 대처를 좀 잘했다면 이렇게 역풍을 맞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통일교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지금 확인되는 논평만 봐도 뭐 국민의힘은 통일교의 나라라든지 아주 뭐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민주당도 이렇게 받았다라는 진술이 나오면 그 화살이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갔을 때 과연 통일교 내지는 우리나라에서 정식 종교로 등록되지 않은 종교들과 유착은 없었는지 우리 당부터 좀 돌아보겠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면 조금 더 역풍을 안 맞았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앞뒤 안 가리고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마구 비판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화살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 같고, 일단 민주당의 대응은 좀 그렇고요. 특검은 사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맞기는 해요. 근데 계속해서 끝없이 그 16호 수사 대상 2조 16호라고 하는 그 별건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 조항으로 인해서 뭐 양평부터 시작해가지고 권성동 의원부터 끝없이 확장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진술한 부분도 공평하게 수사가 돼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이니까 안 된다라는 변명도 일리가 있는데, 네. 근데 진술 조서는 받아놔야죠. 조서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라고 하는 건 사실 적절한 타이밍과 시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실 수사의 어떤 뭐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안 되는 거니까, 진술 조서라도 받아놓고 어떤 형식으로 어떤 경위로서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윤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좀 받았었어야 되는 건데, 진술도 좀 구체적으로 들었었어야 되는 건데, 특검은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까? 사실 특검이 조금 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뇌물을 준 것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현직 의원 현금 4천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시계 그리고 전직 의원 2020년도에 3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인 백승아 대변인이 후원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국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 후원이 아니었기에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것이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지도부가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힘에 전달한 조직적 범죄 구조를 확인해서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최악의 대응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최악의 대응입니다. 후원하고 어떤 차이면 이게 물품도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말씀하시죠. 대가성에 대해서 입증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됐는데 결국 우리가 받은 돈은 정당한 후원금이다라고 예단을 해가지고 지금 논평을 한 것 아니에요. 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드러날지 모릅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인 보험이라도 좀 드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빠꾸 없이 그냥 막 지른다라는 것은 예. 다시 한번 지금 사태 국면처럼 민주당이 또 한번 역풍 맞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팩트가 틀린 게 후원금은 후원회가 있을 때 받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었다면 후원금 받을 수 있지만 한 명한테 받을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3천만 원, 4천만 원 시계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후원회가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후원의 영수증을 받아서 나중에 그거를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3, 4천 원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자체가 불법이고 전현직이라고 하면 그 현직 국회의원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그건 불법인 거죠. 또. 예.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민주당이 권성동 의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총재 가가지고 절을 하느냐, 돈을 어떻게 받느냐 얘기를 하는데 예. 종교적인 용어를 쓴다면 이제 경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저희가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 말할 수 없는 게 그 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의례적인 게 있으니까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여튼 그분들도 한 총재한테 가서 한 학자 총재한테 가서 경배를 하고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비판을 했을 때 왜 그런 종교의 어떤 총재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하느냐 그것도 비판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오늘 기사 나온 것 중에서 이른바 친명 2016년도에 배지를 단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 3인자에게 이른바 당직을 맡겼는데 네. 그때 관련 기사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직 관련해서 이걸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것도 찍혔더라고요. 결국 통일교라는 게 작은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여야 그리고 뭐 특정 어떤 정당을 떠나가지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관계 맺음을 하여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통일교를 악마하면서 그쪽이랑 관련된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통일교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뭐 좌지우지 된다. 거기까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다면 본인들이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 그 잣대한다면 이거는 아예 공식적으로 직위까지 당직까지 줬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민주당의 논리에 의하면은 한 번에 주면은 괜찮고 쪼개서 주면은 불법이고 그리고 뭐 국힘한테 주는 거는 문제가 있고 민주당이 주는 건 민주당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것들은 어떤 사회적 공익적 목적의 순수한 후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 내로남불이 아닌가 이런 여론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여론이 그렇게 된 건 아직 뭐 확인된 사안은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접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로 접수를 하고 그 당직 문제에 관해서는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당에 그래도 많이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좀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선거나 뭐 정치 뭐 이런 선거 시기나 뭐 정당 주요 선거나 이런 게 있게 되면은 예측치 못한 기괴한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번 대선 때는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김대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갑자기 영입되는 근데 고위 정무 당직 사이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의 정무적 컨트롤 타워에서도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꽤나 왕왕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전제해 놓고 고려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당직을 맡긴 건도 과연 이러한 정보들이 사전에 잘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그런 것까지 확인되고 컨펌되는 과정 속에 이루어졌을까? 저는 좀 물음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승하 변호인의 그거를 보면은
그 뒤로도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새로운 기사와 새로운 정보들이 좀 쏟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없었던 정보가 오늘 드러났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논평은 어제대로의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나왔던 기사가 사실이 맞다라고 하면은 경배식이나 예를 들어서 한학자 총재 한테 가서 경배를 했다거나 금품을 그 정도 수수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그것을 저희가 방어해주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똑같은 원칙과 기준대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수사에 임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은 특검이 더 자세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특검 내부의 정보와 아니면은 특검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몇 줄 되지 않아요. 네. 특검보가 하는 설명 정도 듣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설명을 더 자세하고 더 국민들께 왜 이러한 경위와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를 좀 더 소상히 말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네. 저희도 당에서도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현재까지 드러난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에서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이것은 처리해야 된다. 언행일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민주당의 전 최고위원이 타 방송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씨 등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기에 수사선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랬는데 김건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16건의 항목들을 보면 뭐 1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16번 항목에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인지된 것, 그러면 그게 김건희 어떤 특검과 관련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뭐 권성동 의원이 받은 1억 원 가량의 그 돈도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잣대가 너무 다르니까 이긴 총장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일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어떻게 지시를 해가지고 당원을 가입시켰다라는 그 연결관계, 인과관계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받았던 그 자금도 사실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은 아직 우리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검법에서 분명히 15호까지 명시된 그 다른 조항보다 인지수사와 관련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관련해서 똑같이 적용돼가지고 똑같이 특검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한 거죠. 사실 그냥 묻어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김건희 여사의 사건이니까 안 했다라는 명분을 가져가려면 국수본 내지는 다른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이첩해가지고 마땅하게 국민들한테 이거는 민주당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수사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나왔었어야 되는 건데 지난 8월 달에 인지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사건 번호만 받아놓고 진술 조서는 안 받아놓고 벌써 한 4개월 정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리고 우리 김동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뭔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라는 느낌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약간 임명장 수여하는 거 다 우리가 스크린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정치권이 문제인 게 그거예요. 네. 나는 복잡하게 착한 사람인데 당신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라는 그 이상한 두 개의 잣대가 늘 가끔은 우리 정당도 보이고 큰 두 정당들이 너무 되게 세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걸 빨리 해소하고 없애는 게 사실 정치개혁 중에 저 하나라고 보는데, 여전히 이 특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계엄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바로잡자라고 하는 정치개혁의 일환인 특검에서도 똑같이 이런 잣대를 적용하니까 사람들은 또 국민들은 대체 특검을 왜 하는 거지? 정의를 바로잡자라고 하는데 정의가 바로 잡히는 건가? 오히려 더 내로남불이라는 복수의 잣대라고 하는 것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더 우려를 더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김동완 부위원장님 사실 조금 더 반성과 성찰의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어서 되게 반가운데요. 민주당 중앙당뿐만 아니라 대표 지도부가 너무 막 바깥을 향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게 아니라 자신들로 하여금 더 센 수사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자격을 갖춘다라는 그 취지로 좀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특검이란 거는 이긴 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있을 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정확하게 메스를 들이대는 거거든요. 근데 최악의 상황인 거죠. 죽은 권력은 진짜 다 득달같이 하이네처럼 해가지고 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별건까지 다 해놓고 그 과정에서 봤을 땐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외면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중기 특검이 보여주는 행태를 봤을 때 무엇보다도 그
깃발을 든 민중기라는 사람이 가지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그 김건희 여사가 투자를 했다가 연관이 된 그 종목 관련해서 민중기 네. 특검이 미공개 정보 가지고 수억의 어떤 이득을 봤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쉬운 거죠. 간단합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가서 그걸 들어가고 팔 때는 누구 얘기를 들었느냐 명확하게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또 양평 공무원 관련해서 여튼 겁박해서 유서 쓰고 나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억울하면 자기의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너무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특검을 특검해야 될 이유가 생겼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 많은 특검 관련해서 세계 특검이 12월에 다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달 말에 뭘 한다는 겁니까? 추가 특검에서 특검 종합 선물 세트입니까? 누구를 위한 선물 세트입니까? 제가 볼 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문제가 드러나면 과정 속에서 덮고 그러니까 남의 것은 굉장히 하나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네. 별건 수사 이렇게 확장시키는 이거는 사실상 특검을 통한 정치거든요. 특검 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특별 검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수백억의 혈세를 들여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검법에 보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김동환 부위원장님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특검이 이 해당 사안으로 볼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키기 위해 노력은 한 흔적은 있다. 그게 뭐냐면은 그 1항 조항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하셨는데 어찌됐건 민중기 특검의 1항이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응은 각 호의 사건 및 그에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라는 것을 1항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파장을 김건희와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 이상으로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을 출범 때부터 그것을 전제된 사실로 갔기 때문에 약간 해석과 상황의 판단을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저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 조직의 한계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인적, 물적, 시간적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안에서 이분들이 이 특검이라는 것이 저희들처럼 항상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스스로 내부에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대처하기 어려운 좀 실질적 한계는 있지 않았겠느냐 내적으로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민중기 특검을 하나의 틀에다 딱 놓고 너희는 진짜 객관적이어야 돼. 물론 이렇게 해야죠. 저긴 수사기관이니까. 하나의 어떤 정형을 놓고 판단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교가 왜 나왔는지를 처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에는 통일교의 통자도 사실 안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인지수사하면서 들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1항에 따라서 사건을 한정하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연루된 게 나오고 윤영호 나오고 큰 거 한 장 나오고 이러면서 인지의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추론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특검이 이런 것들을 더 소상하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쉬움이 있다고 보시는 거면은 네. 그러면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중립을 지키기 위한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다 표현하지 못했다. 이 정도로 생각해도 자,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그것을 추론할 만한 단서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특검보가 발표한 것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수사 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이 사안을 놓고 한번 논쟁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계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검이 더 설명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네. 언론에서 이거 처음 보도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윤 본부장이 법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불거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볼 때는 이제 사실상 뭉갠 게 맞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이란 게 원래 여당이 아니에요. 여당은 수사기관이 많잖아요. 검찰이 있고 공수처도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있기 때문에 원래 여당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근데 특검은 야당이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봐준 거잖아요.
이거는 수사를 그냥 직무유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범죄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유기한 걸 넘어서 직권을 어떻게 보면 오남용해서 해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닌 것처럼 한 거잖아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들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지금 민중기 특검이란 게 지금 이재명 정부 때 조금 지금 이른바 지지율이 좀 되고 힘이 있다고 보니까 지금 이런 핑계를 대지만 좀 명확하게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검에 우리 김동완 부위원장님 오늘 두 번째 오셔가지고 좀 송구하긴 한데. 아 오늘 굉장히 로키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매운데 벌써. 특검이 이제 아까 우리 김기현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 게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 정치인도 그렇고 맞습니다. 특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대로라면 이 특검의 줄임말이 특별히 민주당만 봐주는 검사들이라고 여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조금 더 플레임이 엄청 길었네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각인데. 그러니까 한창 이제 이 정부와 집권 여당과 이 국민의힘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상당히 좀 세게 얘기했잖아요. 예. 대통령께서도 이 정교 분리의 원칙 얘기하면서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해서 거의 뭐 종교 해산까지 운운하면서 어찌 보면 이 권한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 종교의 어떤 해산까지 뭔가 예고하는 듯한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의 어떤 일부 정치인들의 유착 관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 같은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저렇게 돈 4천만 원 받고 시계 받고 그랬다면 특검이 이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전반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줘야 되는 게 그게 맞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알게 되는 것이고 뭐 섣불리 뭐 이걸 민주당에서 받은 그 2명의 전현직 현 장관이라고 하는 그분은 또 누군가 뭐 이런 질문이 막 올라오고 이런 거예요. 저는 실명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데요? 그러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는 저도 듣긴 하죠. 왜냐하면 그 진술 조서랑 그 재판에서 진술 네. 다 들으셨기 때문에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조금 알려주셨는데 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혹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유력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여서 그러냐 뭐 이거 혹시 맞나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일리가 있어요. 유력이라면은 뭐 서울 부산시장 정도 출마 예정이 뭐 이렇게 좀 되어 한쪽은 있는 유력이고 사람? 한쪽은 이제 전직이라서 유령인데 유력과 유력. 유령 인사와 유력 인사. 그러니까 유력 인사와 유령 인사. 유령 인사는 어쨌든 전직이고 네. 유력 인사는 현직인데 예. 제가 들어본 그 두 인물이 맞다면 네. 만약에 그 실명이 진짜 아마 거론될 가능성이 이제 있을 거예요. 저 예. 오늘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10일 날 내일 재판에서 이제 음. 그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직접 구체적으로 진술하겠다라고 예고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진짜 실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해당 지역에 이 지금 정권과 여당이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 분이세요. 저도 좀 들은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뭐 말을 못 예. 하겠네 이거. 너무 네. 충격적이야. 와 이분이 금품을 받아? 매치가 안 돼요. 정말 이게 조진웅 씨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 캐릭터가 안 맞는 것처럼 그 저는 정도로 매치가 안 보였는데. 돼요. 그럴 뿐으로 보였다고요? 아니 저는 뭐 이건 좀 다른 거지만 예. 저는 그분의 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정치적인 거 떠나서 네. 예전부터 그렇군요. 여기 뭐 이거 자기 뇌피셜에 의한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지금- 댓글들은 읽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영향 지금 받습니다. 안 지금 됩니다. 뭔가 그래서 뭔가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검증된 것이 저희가 꺼낼 수 아니어서 없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슈퍼챗이 막 올라오고 있어서 요거 좀 소개하고 다음 이슈 갈게요. 성남총각님 10,000원 후원 주시면서 민주 뽀찌는 조공인 거 모릅니까? 국힘과 개혁신당은 자주 가십시오. 민주 뽀찌는 조공이다. 동안 오늘 핵심 타이틀 되겠습니다. 요거 그리고 0x6r님은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건강 잘 챙기세요. 와, 이제 뭐 여기 완벽히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닭간다에서 막 슈퍼챗이 날아오고 그리고 김님. 정킴 8443님 와 100달러. 환율 오늘 얼마입니까? 오늘 환율로 1,469원이거든요. 예. 14만 6천 원. 와, 이기는 국회로.
이기는 국회로.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이긴 사무총장님 응원하는 문자 중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문자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내가 저 인간을 국회로 보내버렸어야 돼. 너무 응원이죠? 저 인간을. 응원이죠? 지금도 국회 왔다 갔다 하고는 있어. 당사가 뭐 있어? 사무총장으로 말고 당사가 국회 뭐 그 있어가지고. 의원이 과론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국회는 아. 가는 사람이 됐어요. 예. 그리고 가셔야죠, 하루 진짜. 네 하루 W9COF님 2만 원 후원. 김기영 대변인 국힘의 힘 큰 힘 하셨습니다. 오늘 환율이 146,938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100 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동완 부위원장님도 응원 많이 해주시죠. 칭찬 예. 좀 해주세요. 우리- 어우, 댓글 보니까 막 좀 아찔해지고 하네요. 그래도 동학이 형보다 훨씬 낫다. 동학이 형 되게. 그 김동완 최고에게 쌓인 댓글을 보면은 아마 몸에 사리가 생길 겁니다. 그분은. 예. 그래도 제가 그래서 괜찮겠어요, 뭐 친구님 이러면은 막 아유 뭐 괜찮아요 이러고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해외 도피했습니다. 갑자기 안 나오니까 몸이 어디 안 좋나 병이 도졌나 죄책감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 Yes.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조금은 우리 김동환 부위원장님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는 소식일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SNS에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부터 본인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좀 키우고 싶은 사람들을 추천하는 방식이 뭐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순위가 바뀌어버리고 해서 지금의 현 김민석 국무총리가 탄생하게 된 것, 수석 최고위원이 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참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뭘 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당대회 때 김민석 최고가 그 안에 바뀌었잖아요. 그 당선권 바뀌지 않았습니까? 한 네. 4위, 5위를 하고 있었는데 차를 태우고 나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하면서 둘이 막 까르르 웃었어요. 네. 그때 1위를 했던 사람이 정봉주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를 내치기 위해서 네. 전략적으로 김민석을 올린 거거든요. 네. 근데 정봉주라는 사람을 왜 싫어했을까? 간단합니다. 자기가 핸들링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첫 단추 효과가 있습니다. 정봉주라는 사람과 정청래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앞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부담스러워. 예. 근데 박찬대 같은 경우나 김민석 의원은 물론 뭐 선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끄집어 올렸기 때문에 나한테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은혜를 그렇죠. 입은 상태. 그래서 지금 김민석을 통해서 이제 당 접수를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하나는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서울상 오세훈 시장한테 속된 말로 이제 들이댔다가 네. 안 됐습니다. 견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틀었습니다. 1인 1표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그거를 제동시키고 김민석을 통해 가지고 당을 내년도에 접수하고자 하는 거죠. 네. 근데 박찬대한테 실패한 거를 김민석이 과연 할 수 있는 자의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서울시장을 꼭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점지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김민석의 효과를 보느냐 아니면 박찬대의 효과를 보느냐를 보면 돼요. 예. 박찬대하고 정청래의 싸움 속에서 그러니까 8월 달에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지 한 2개월 만에 했는데 힘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부원장을 통해서 옥중에서 내가 박찬대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네. 힘을 썼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고 되치기 당하고 심지어 당원 그 권리당원 개딸들은 66대 33으로 압도적으로 정청래가 이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쓴 겁니다. 지금 좌표를 찍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힘이 안 들어갈 것 같아. 왜 안 들어가냐? 소용이 없을 거라고 소용이 보세요? 없습니다. 예. 왜냐? 예전에 자기가 개딸들한테 주는 영향력, 김민석을 4, 5위 하다가 정봉주를 내치고 한 그때 야당 대표의 그 결집력과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가는 결집력이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고 예. 무엇보다도 개딸들이 분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많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지금은 김어준과 정청래 쪽에 영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한 명 살리고자
전현희, 서영교, 그 다음에 박주민, 박홍근. 다 떨떠름해졌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분들이 저래도 다.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정원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강성 지지자 개딸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좌표 찍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한 실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일 안 좋은 게 힘을 썼는데 힘이 안 들어가서 되치기 당하면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취임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개월 만에 전당대회에서 박찬대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깨졌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안 좋은 어떤 영향을 줬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귀결돼서 만약에 정원호가 안 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1인 1표제가 채택도 안 되고 이래서 리더십 차원에서 좀 정청래 당 대표도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좀 이제 내가 리더십 발휘할 수 있을 때가 됐다. 이제 하나 제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이거 정치 개입 아닌가요? 선거 개입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에서 그냥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 여러분도 보시면은 주변에 나랑 좀 이렇게 거리가 있어도 일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은 좋잖아요. 저 사람 보면 그냥 기분이 괜찮아. 일 진짜 잘하는 것 같고, 아 나도 뭔가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현상이 이번에만 드러난 게 아니라 국무회의 공개된 국무회의 때 보면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막 2번 3번 막 칭찬하고 송민영 장관도 막 칭찬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막 자기가 칭찬해주고 싶고 자기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게 있다. 첫 번째 있고 여기 이 글을 그냥 원문 그대로 잘 보면은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이런 또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저 사람 일 잘하네. 사실 나도 일 잘했어. 이런 자기 칭찬의 효과가 있고 이게 어떻게 파생이 되냐면 추후에 내부에서 막 긴장과 갈등의 어떤 정치적 모멘텀만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더 잘하기 경쟁의 효과가 있어요.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정말 한번 우리 잘해보자 라는 그런 경쟁 더 잘하기적인 서로 에스컬레이팅해서 상승하는 효과라고 봤을 때 너무 과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금물이고 서로 정말 잘하자 뭐 이런 의미도 크게 내포돼 있다라고 보고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게 야당이나 이런 데서 자칫 잘못 이것을 진짜 억가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이야말로 역풍에 쏠릴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도 대통령인데 대통령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력을 힘이 주잖아요. 영향력이 있는데 네. 사실 그러면은 이 글만 볼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대통령이 그간 했던 글들을 한번 쭉 보면서 제가 지금 뭐 바로 통계적으로나 과거 사례를 바로 끄집어낼 수 없지만 이 사람의 글 쓰는 스타일 뭐 과거에 누구를 또 칭찬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추세를 보면서 얘기해야지 요것만 하나 딱 꺼내갖고 정원호라는 이름이 딱 박혀있다 해갖고 여기에 막 해갖고 다른 주자들은 다 주자 안 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약간 왜냐하면 이거 하고 네. 다음에 또 다른 메시지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가 다른 또 분들 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을 것 칭찬하는. 같아요. 제가 아는 이제 대통령의 성정이다라고 하면은 예. 야당에서 뭔가 정말 잘해서 성과적인 측면을 보여. 그러면은 저는 또 충분히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예. 메시지를 낼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저는 야당을 칭찬하는 메시지. 예,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그런 식의 맥락으로 이것을 좀 바라보고 있다. 예. 그래서 너무 확장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 굳이 그렇게 한다 한들 왜 우리가 내부에서 일부러 갈등을 만들어 갖고 저 사람 쳐내고 이 사람 올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 봤어요?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한번 칭찬해주고 누가 또 잘하면 또 칭찬하고 아, 뭐 되게 순수하게 보시네요. 아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서영교 것이 너무 잘하나 봅니다. 그래서 박주민 너무나 잘하나 봅니다. 이런 거. 아니 저는 우리 총장님이 아까 썼던 표현이 되게 와닿는 게 복잡하게 착한 사람. 단순하게 나쁜. 난 너무 복잡하게 착한 사람이고 넌 너무 단순하게 나쁜 복잡하게 사람이야. 이재명 착한 사람 만드는. 아, 이 표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한두 달 전부터 갑자기 여론조사 물망에 오르면서 이름이 전 처음 봤는데 이분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일을 잘해요? 성동 구민들한테 평가가 되게 좋아요. 그래요? 좋긴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강성 지지자들한테만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이 성동 구민 유권자들한테 평가가 좋아서 이게 아마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보면 예. 그 정권의 대통령이 해당 지방선거 앞두고 자기 당의 단체장들 왜 안 밀어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선거 지방 일정 마련해가지고 밀어주기도 하고 솔직히 그런 이 사실은 있잖아요. 네. 그걸 사실 인정하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전 여기서 눈여겨보는 것은 굳이 조선일보 기사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92.9%라고 하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똑같은 재하의 보도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굳이 조선일보 보도까지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도의 싸움인 거잖아요. 네. 선거라고 하는 게 조선일보가 사실 보수 성향의 언론이다 보니까 보수 성향의 언론도 인정하는 네.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도 많이 보는 그런 언론사를 한 번 더 거론해 줌으로써 정원호 청장을 좀 노골적으로 밀어보겠다라는 그 심산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 오세훈 시장만 더 뜨는 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어주는데 아니 그러면 서울시를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한단 말이야? 라는 메시지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정석은 본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당에서 밀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대통령이 이렇게 개입해버리는 순간 이게 뭔가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전원 총장 밀었지만 그만큼 오세훈 시장의 상대급이 되는가라는 의문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건 이렇게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많이들 언급하셨지만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불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박홍근, 박주민, 서용교 뭐 1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이 이 대통령의 요 X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X라고 생각을 이런 얘기 X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당선을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뛴 사람들일 거고 네. 과연 정원호 청장이 단체장으로서 했었던 선거에서의 어떤 기여 예. 이게 이 국회의원들보다 많을까요? 전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야당 대표일 때 이재명 대표를 팍팍 밀어주고 이재명에 대해서 그 업적을 많이 홍보했었던 정말 정치가 가능한 사람들인데 단체장은 정치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난 역시 이재명에 대해서 공신이 있어, 지분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트위터를 봤을 때 배신감이 먼저 들겠죠. 어떻게 잘 거론되지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노골적으로 밀어주지? 네. 그리고 자기의 어떤 행정적 어떤 공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전 이게 당으로서는 되게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좀 드네요. 박홍근 의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척 부럽다고. 부럽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개딸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럽다. 근데 그게 대신 다른 의미로는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죠. 이게 그래서 궁금한 게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게 개입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그냥 칭찬이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뭐 사실 지금 공무원의 중립 의무, 네. 그러니까 선거법 물론 이제 공식 그 기간 가만 있어봐라. 지금 6개월이면 걸면 걸 수 있나? 지금 좀 애매하네요. 근데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네. 탄핵된 다음에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에 나와서 좌파 민주당은 상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공직선거법으로 걸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의 행정부의 수장이고 국가 원수인데 이 사람이 영향을 준다는 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충분히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막연하게 뭐 국민의힘이 아니 민주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딱 특정한 사람을 했다면 이건 중립 위반이죠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시민단체나 뭐 여타에서 저는 뭐 고소 고발을 할 거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이런 리스키한 거를 알고서도 이분이 법률가잖아요. 변호인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저것 굉장히 급하다. 제가 볼 땐 정원호가 급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인 1표제 관련해서 정청래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표를 던진 사람들이 중앙이거든요. 네. 중앙이는 개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598명인데
국회의원 뺐지, 그다음에 지역위원장, 시도당 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 고관여층이고 이 사람들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의원보다도 더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투표 행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적의원의 과반을 21표 차이로 못 넘어서 속된 말로 이제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상황과 지방선거의 공천에서 권리당원의 그 50%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는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1차적으로 제동을 걸었지만 그 이후에서 과연 지금의 거론되는 사람보다는 내가 실질적으로 키워서 하는 사람을 꼽겠다는 굉장히 조급함의 조급함이 드러났고 네. 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여러 명을 척진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좁히는 결과를 우를 범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법조인 출신이고 이러니까 이 법의 한도를 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냥 크크 달아가면서 장난스럽게 익살스럽게 그냥 내가 칭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독려해주고 이런 형식으로 조금 가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댓글들이 좀 있어서 요게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그 당하는 옆에 곁에 있던 준비하는 서울시장 후보들뿐만이 아니고 그냥 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좀 떨떠름한 이게 맛은 법 있어요. 위반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예. 예, 이게 뭐 그러니까 선거 뭔가 딱 개입이라는 정치적 공세는 가능하긴 하지만 뭐 진짜 선거 개입이라고 한다면 진짜 관권을 이용해 가지고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처럼 하명 수사를 한다거나 예. 그런 구체적인 어떤 지시 내지는 뭔가 지금 적극적인 뭔가 개입 이런 정황이 없으면 단지 이제 한 단체장의 또 성과를 소개하는 정도로는 뭔가 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네. 정무적 어떤 비판에 꺼리는 대상이 되죠. 네, 이재명 대통령님 저 프로그램 중에서 다 깐다 재밌다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와서 다 깔 것 같은데.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매우 열심히 하고 재밌어요. 있다. 네? 대통령실에서도 뭐 지금 누구 보시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예. 예, 칭찬해 주시고 예. 예, 하시면 좋을 그러실 것 같아요. 같습니까? 저는 닭간다를?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여러 가지 양 당을 다 초청해서 이렇게 방송 유튜브 하는 방송 이 어렵게 방송 꾸려가고 있는데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으쌰으쌰 좀 하게. 슈퍼챗. 슈퍼챗 후원 감사하고요, 여러분. 근데 제일 좋은 칭찬은 좋아요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 동접이 1,700이 훌쩍 넘었는데 505개밖에 좋아요가 그래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해야죠. 예, 지금 잠시 저희가 3초 동안 묵음을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안 누르신 거 아닙니까? 대변인님? 저는 오늘이요. 오늘 네. 안 했구나. 나 구독만 돼 있구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셔야 돼요. 저는 지금 눌렀습니다. 유튜브 아이디 네. 2개 쓰는데 계정 전환해가면서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 보면 하트 있거든요. 네. 하트 꽃다발 이런 네. 거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알고리즘 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유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하트 뿅뿅. 제가 하트 뿅뿅을 날려볼게요. 이게 네. 지금 제가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전 지금 100점 날리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건데 어. 이거 중요합니다, 되게. 예, 이렇게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고 우리 그리고 공유도 좀 신라공주님, 걸어주세요. 그레이스님, 하루님, 음. 꼬치님 많이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 2번 감사합니다. 누를까요? 아니요, 마구요. 2번 누르면 안 되나? 2번 누르면 취소해요. 2번 누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2번 누르면 구독 취소가 홀수로 될 누르셔야 됩니다, 거였어요. 홀수로. 예. 아니. 저 하트. 예, 하트. 하트랑 하트. 100점 이런 거 괜찮습니다. 성남 총각님도 또 지금 다시 하트가 막 주시면서 날아가고 있네.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인복 씨한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하셨습니다. 10,000원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얘기 간단히 하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야. 주호영 의원이 윤 폭정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그의 폭정으로 인해서 국힘이 이 모양 요꼴이 됐다. 주호영 의원이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국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주 거북해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바른 말 한다 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거 대구시장 준비하느라 이렇게 좀 포지션 바꾼 건가요? 우선적으로 뭐 당심, 민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를 할 때
아주 객관적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네. 저도 이제 한 진영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얘기하느냐, 이해관계나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네. 제가 그런 느낌이나 그런 걸 하겠지만 네. 또 의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렇다면 주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육선을 하시고 국회 네. 부장인데 대구시장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 인터뷰 보니까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당심이겠죠.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저 경선을 꾸릴 때 그런데 비율이 50대 50일지 아니면 당심 70대 30일지 바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 계엄이라는 게 1년이 지나고 내년 26년이 됐을 때 관련된 이제 여론조사하고 하마평들이 쭉 나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확실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메시지를 내야겠다 네.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보기에는 본인이 볼 때는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 분명한 선긋기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구의 어떤 민심이든 대구 안에 있든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이 네. 좀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본인이 거기에 좀 무게를 두면서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이런 주호영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양면이 좀 예측이 되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구에 어떤 분이 좀 물망에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언론상으로는 김부겸 전 총리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습니까? 이분이 또 이긴 전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취재를 좀 해 보니까 네. 이게 대구 지역의 이게 지역 위원장 사이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추대론이 좀 이렇게 불고 있는 그런 네. 정황들이 좀 있고 그리고 지역 이제 오피니언 뭐 주로 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도 네. 김 전 총리에 대한 부채감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채감도 지금 꽤 있는 것들이 지금 좀 상승 효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김 전 총리에 한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마 권유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 같고, 근데 저기 김 전 총리 본인은 아직은 NCND다. 예, 요 정도 상황으로 좀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CND 어떻게 네. 하는 거죠? 그게? 긍정도 부정도 긍정도 아니다. 부정도 하지 않는다. NCND. 이분이 험지 출마하시면서 본인 희생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김부겸 총리가 나올 경우에 저 총장님 네. 어때요? 조금 위협이 될까요? 국민의힘에? 그걸 저희가 가늠해 보기는 어려운데 네. 어쨌든 지금 주호영 의원이 원래 탄핵 표결 불참한 분이거든요. 당시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사람인데 네. 최근 들어와서 갑자기 좀 의견이 바뀌고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리고 주호영 의원뿐만 아니라 윤한홍 의원, 그러니까 찐 윤핵관 맞습니다. 중에 한 명이죠. 윤한홍 의원부터 시작해서 대구의 권영진 의원,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의 찐 뭔가 텃밭 중에 텃밭의 의원들 그리고 다선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권영진 의원이 그러셨잖아요. 2018년 악몽이 떠오른다. 그 2018년은 대구는 모르겠는데 윤한홍 의원의 마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경남도의회가 총 58석 중에 34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네. 거의 뭐 4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도 17개 단체장 중에 7곳이나 민주당에 내줬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17 중에 14곳을 민주당이 가져갔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17년 12월 달 갤럽 기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2%였었고 민주당이 45%였는데 국민의힘이 12% 거의 몇 달 동안 계속 유지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025년 12월 달 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62, 민주당 45, 국민의힘이 24, 23, 24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거의 같습니다, 지금 구조가.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TK나 지역 주민들한테 듣는 민심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은 지방선거 어렵다라는 그 위기감 때문에 주호영 의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변침하는 너무 늦게 변침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위기감 때문에 중진 의원들이 나섰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진짜 중진 의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뭔가 좀 이 기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슬슬 촉구하지 않을까라는 예견까지 가능합니다. 그래 우리가 보통 보면은 민주당은
같은 당이지만 호남에서 표로 심판을 해서 좀 민주당이 기조를 세워주는 경향이 그렇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국민의힘은 대구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TKPK에서 좀 국민의힘의 쓴소리를 하고 당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면 이번에 주호영 의원이 이런 의견을 내세웠다면 그렇지 않은 의원 그 후보군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니까. 이게 계엄을 했을 때 당시 탄핵을 했을 때 당시하고 좀 변한 기존 흐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역설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괴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서 기소까지 했다가 어떻게 보면 발부가 안 되면서 반등의 기회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 지금 나온 부분 중에서 저희가 볼 때 특검 수사가 맞다는 전제로 봤을 때 가방을 받고 예.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을 가방을 받고 목걸이를 받고 그리고 또 자기 수사 관련해 가지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그 당시 텔레로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잘못한 겁니다. 예. 제가 볼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계엄을 했을 때 그 주변에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네. 법정에서 내가 이거를 네. 했기 때문에 나머지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말고 내가 온전하게 책임을 다 지겠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이 지방선거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게 왜 이겨야 되느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이 야만의 다수의 폭정이라는 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보여지는 이 것들이 그냥 상식적인 게 아니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어제 보면 이른바 진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전국 법관 회의에서마저도 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 왜곡죄에 대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받게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어떻게 본다면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TK 쪽에서 PK 쪽에서 네.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제가 볼 때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신과 민심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도 당협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파면당한 부분 책임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란 혐의로 이게 계엄이 곧 내란인지를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법의 영역의 사법의 영역인데 이거를 과도하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유죄로 확정하기 위해서 몰고 있는 이 부분은 단호하게 막아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제대로 못 가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싸워야 된다. 네. 그래서 싸우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이렇게 하다가 보면 계속 저쪽 프레임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예. 내란 프레임, 극우 프레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혼재돼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김기영 대변님은 어디 저는 보세요? 변화는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상황은 저는 좀 더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이 거칠 수 있지만 거덜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똘똘 뭉칠 필요가 있다. 아니, 뭉칠 필요가 있고 네. 우리의 어떤 이견이라는 것들이 파열음으로 드러나지 않게 충분히 조율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좀 필요가 조심할 있다. 필요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양양자 최고 같은 경우가 그 현장에 광장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 앞에 가지고 내란 극우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선이나 그 사람들이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내부 회의에서 충분히 조율을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내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저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 될 텐데 김동완 부위원장님, 그러면은 요새 그 국민의힘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되실 분들이죠. 그리고 대구시장 후보군마저 윤호계인과 선을 긋는데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지 않나요? 아니 뭐 다 이거를 당 입장에서 네. 볼 필요는 없고요. 예. 그 대한민국의 이제 정당사가 좀 바로 서는 길로 조금씩은 트리거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당신과 민심은 다르지 않다. 네. 그러니까 안에서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까 이제 헌정질서 유린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당신과 민심은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국힘에서도 절대 지금 상황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외부에서 보면은 TPO가 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때와 타이밍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다 열차 떠난 상황에서 내부에서는 이걸 얘기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해봤자 누가 그것을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왜 했냐고 물어볼 정도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힘 내에서 지금 그 이미 핵분열이 일어나고 멘틀까지 다 붕괴돼 있는 그런 상황 네. 속에서 정말 당심에 맞춘 메시지들을 내기 위해 네. TPO에 맞춰서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타임 플레이스 말씀이신데. 어케이션이죠. 어쩌으로 요건 이제 마지막이에요. 주호영 의원 이런 발언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보다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총장님? 유리하나요? 이게 뭐 서로 경쟁한다 아니면 네. 누가 뭐 양보한다. 근데 그걸 저희가 논평하기보다는 지금 본인들이 어쨌든 그 자기 지방선거 욕심들을 이제 하나둘씩 내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음. 물론 뭐 선거가 다가와서 선거를 준비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 발언은 필요한 건 맞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긴 네. 한데 근데 이제 항상 그 저도 몸담았을 때의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의 문제는 유재석 씨가 그런 말을 했죠. 가장 문제는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요. 더 문제는 문제를 모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제를 알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쇄신을 어떻게 이루어낼지를 먼저 고민하지 않고 내 선거부터 챙긴다라는 추경호 대표 주호의 메시지가 나가버리면 당원들이 뭘 보고 지지를 하겠어요. 보수 유권자들이 뭘 보고 선택을 해주겠습니까? 지금은 네. 일단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나간다, 양보한다 이런 메시지보다는 당을 어떻게 쇄신한다. 그리고 그 집회 현장에서 야양자 의원이 그 당원들한테 수많은 비난을 얻었는데 이런 목소리도 우리가 너그럽게 품어야 된다라는 그 당의 기조를 먼저 세워야 네. 그래야 자기의 욕심도 더 빛나고 더 받쳐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뒤가 좀 맞는 행동, 행위, 당이 어떤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물론이고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그럼요. 추락한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기 욕심으로 비칠 아니 것이다. 텃 깎아가지고 공천 받아서 당선되겠다는 말밖에 더 돼요, 사실은. 그러면 수도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원내위원장이나 우리 예. 김기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말 박박 기고 있는데 뭡니까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예. 맞는 말씀이네요. stat대는 말씀. 텃밭가서 아까도 막 파카 입고 들어오면서 아유, 멀리 왔다고 막 지금 아니, 왔다 갔다 이 차에서 고생 많이 좋아서 하세요. 하는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자신이 그 그늘에 앉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 않은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 정치인이라면 정치의 본령은 이 사회에 정말로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적 이익,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슈퍼챗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칠까요? 우리 이게 디렉터 O 네, G6S님이 예. 뭐 이준석 대통령 될 때까지 3만 원, 이주영 화이팅 15,000원, 천하람 화이팅 15,000원, 이기는 몇 번을 주셨어요. 오. 야 여기 없는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까지 다 챙겨. 제가 아까 기억을 해놓고 지금 넘어간 거거든요. 이게 한참 예. 지나가 버리면 여기 란에 뜨지 않아가지고. 맞아요. 어쨌든 디렉터 오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슈퍼챗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여의도몰 가서 맛있는 음식 또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함께 구입도 해주시고 요게 알알이 모여서 사소하지 않은
소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그런 후원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마워요. 저희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